자, 이것도 사과대추 나무인데요. 지금 이것도 이제 순치기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 다 못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요 조그만 한 30cm 정도 되는 가지에서 지금 새순들이 새순 가지가 하나, 둘, 세 개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지에 붙어 있는 애들은 싹 다 주겠습니다. 싹 다 줄게요. 왜냐면 주가지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애들은 그늘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려도 다 떨어집니다. 나중에 광합성을 못하니까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 따준 거고요. 자, 이런 경우 두 개가 남았잖아요. 위로 나오는 게 있고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런데 어떤 걸 키울 거냐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주가지에서 한 뼘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얘가 커서 올라가면 쭉 올라가서 위에는 하고 이제 부딪힐 거예요. 예. 그래서 옆으로 키울 겁니다. 이 옆으로. 그러니까 얘는 제가 따버려야 되겠죠. 요걸 따고, 자, 얘네를 따주는 이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영양분이 한쪽으로 몰리게 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 광합성 할 수 있는 어떤 햇빛을 막거나 통풍을 막거나 이런 걸 이제 방지하는 거고. 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얘가 좀 작게 나오잖아요. 왜냐면 금방 딴 애들 얘네 쪽으로 영양분이 다 가니까 얘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줬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속 크겠죠. 대신에 요 사과대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요 새송가지가 다 나오는 밑에 있는 열매순들은 싹 따준다. 예, 얘는 필요가 없다. 열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얘네는 싹 따줘야 얘가 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새순이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쭉 나와서 이제 열리는 거죠. 예.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경우도요. 이것도 보면 얘는 이게 조그맣게 이제 자른 거예요. 얘도 새순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옆에서도 나옵니다. 똑같아요. 얘도 상황이 주가지에서 너무 붙어 있어요. 얘는. 그래서 위로 키우고 싶어도 얘네하고 겹칠 거라서 얘는 따줘야 됩니다. 저는. 자, 그래서 얘는 과감하게 이제 다 따줬죠. 열매순까지 싹 따서 얘는 버리고, 자, 얘를 키울 건데 마찬가지로 열매순을 이렇게 예, 밑에 있는 건 따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부쩍 자라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영양분들이 일로 다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고, 열매순을 따주는 겁니다. 일반 대추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가? 자, 일반 대추는 거꾸로였어요. 일반 대추는 요 새순을 따주고 밑에 있는 열매순들을 남겨놨었죠. 예. 그래서 그걸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걸 또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나서 열매가 안 열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잘 보시면서 꼭 염두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과대추 나무는 요 밑에 있는 열매순들을 싹 따주고 새순가지를 키워서 새순에서 나오는 요 곁순가지 여기서 열리는 거거든요. 사과대추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는데, 거꾸로 일반 대추는 새순이 나오면 요게 지금 열매순이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을 건데 밑에 얘를 똑 부러주는 거예요. 예, 얘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있는 열매순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요 위에 있는 것도, 예, 지금 두 개가 올라오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끝에 있는 거를, 옆에 있는 거를, 오른쪽에 있는 거를 키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딱 따줄 거예요. 이렇게. 예, 과감하게 다 따줍니다. 예, 이렇게 하면요 얘한테 영양분이 다 갈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요 한 가지에서 얘네는 지금 열매순이라고 했잖아요. 얘네는 안 열려요. 실질적으로 얘네는 안 열려요. 가만히 보면 요렇게 잎 하나가 있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곁순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곁순가지인데, 여기에서도 이 잎 사이에서 또 요 순이 나옵니다. 곁가지들이.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요게 이제 커 가잖아요. 보통 여기에서 저는 한 6가지나 7가지 정도 이제 요 가지를 봤는데, 거기에서 대추가 정말 잘 열려서, 이런 노지는 수정도 잘 안 되지만 정말 뭐 두세 개씩만 열린다고 해도요, 요 나무에서 한 20개를 따는 겁니다. 요 가지에서 20개. 그러면 또 옆에서 20개. 요 가지를 제가 저는 5개, 6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새싹가지에서만도 100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예, 수정만 잘 되면. 그러면 요 나무 하나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이 열리는 겁니다. 그 지금은 아유 어디서 이 대추가 열리겠어 라고 보시겠지만, 이 겨순가지를 잘 키워야 결론적으로 사과대추나무는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그 주가지에서 막 바로 나오는 이런 열매순들은 꽃이 제일 먼저 필 건데, 얘네는 수정이 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붙어 다니지 않고, 이 2차 3차 이제 여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여기서 이제 수정이 될 텐데, 얘네가 끝까지 이제 붙어 다니고 나중에 가을에 저희가 따먹을 수 있는 대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겨순 가지를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막 커가는 중이라 아직은 요 새순가지 순집기는 나중에 이제 해줄 거고요. 계속 저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계속 와서도 이렇게 또 도장지가 나오는 건 없는지 그런 걸 이제 살펴보고, 또 벌레는 없는지 병충해 방제도 해주고,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사과대추나무를 집 주변에 이제 2그루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 2그루에서 실컷 따먹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단점이요, 이 나무가 덩그러니 이 대추나무가 좀 다른 나무들하고 떨어져 있어서 수정이 잘 안 돼요. 이쪽이 벌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 바람에 의해서 이제 수정이 좀 되거나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전에 찍었던 나무 말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보통 3차에 수정되는 애들이 좀 올해까지 남아서 따먹는 경우가 많고, 예, 좀 하우스 재배나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잘 열릴 텐데, 예, 또 올해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예, 계속해서 물도 많이 주고, 거름은 또 이제 겨울에 많이 줬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는데, 또 올해 얼마나 열릴지 한번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과대추나무 키우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거 보시는 나무는 사과대추나무입니다. 지난주에 1차 이제 새순가지 순집기를 해주고, 또 이제 열매순가지도 훑어줬는데, 일주일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지금 날이 따뜻해서 지금 거의 한 50cm 정도는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 사과대추나무하고 일반 대추나무 이렇게 순치기 방법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큰 거 보여드렸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사과대추나무는 이 새순가지 나오는 거를 키우고, 밑에 이제 열매순들을 다 따줬잖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밑에가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컸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새순가지가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겨순가지가 나옵니다. 겨순가지. 예, 잘 보시면 이렇게 겨순가지가 나오는데, 겨순가지에서 나오는 요 열매순들에서 이제 대추가 열리거든요. 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계속 또 겨순가지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대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잘 키우는 거고요. 보통 저는 뭐 이렇게 이제 가지를 이렇게 키우면 이 겨순가지를 한 5개, 6개 정도 받거든요. 예, 그 정도 받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열리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위에 이제 순집기를 해줍니다. 요 계속해서 이제 자라는 성장 새순을 잘라줘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있는 것들은, 이건 열매순입니다. 이거는, 예, 이건 열매순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겨순가지에서 이렇게 새순도 이렇게 겨순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새순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또 쭉 커갑니다. 예, 얘도 이제 계속 커요. 거기서 또 이제 열매순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열리고, 사실상 요렇게 이제 딸랑 있는 요 순은 겨순가지가 안 나오거든요. 얘네는 이제 열매순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사실 그 수정이 돼서 열매가 열려도 잘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꽃이 피려고 하고 있죠, 얘도. 근데 실질적으로 열려도 얘네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는 제가 따줄 건데 한번 그냥 지켜보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5개, 아직도 조금 더 남았어요. 한 6개 정도의 겨순가지가 나오면 그때 이제 이 순집기를 해주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또 이렇게 이제 열매순들이 가지에서 이렇게 직접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따주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순 하나 정도만 남기고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얘네는 수정에 대해서 열매가 맺혀도 나중에 다 떨어지고요. 이 가지로 영양분들이 이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맺히는 애들은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순치기를 좀 해주는 거고, 괜히 영양분만 뺏기고 그늘만 지고 이제 이런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이제 떼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봐주는 건데, 한번 순치기를 했다고 해서 그냥 뒤돌아서면은 안 되는 게 이 대추나무 키우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계속해서 도장지들이 나와요. 자, 볼까요? 여기도 도장지가 지난주엔 없었거든요. 이 도장지가 없었는데 열매순인 줄 알았더니 이게 계속 나와요. 이런 애들은 키워도 이 나무에 지금은 이렇게 앙상해 보이지만 나중에 그늘이 지고 그러면 얘네는 열려도요, 영양분만 뺏어가지 실질적으로는 열매들이 맺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장지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장지 제거를 해주고, 이런 열매순들도 주가지에 있는 애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 이렇게 떼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떼주고, 자,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살펴보면서. 여기도 보면요, 저는 이게 지금 요 가지에서 얘를 좀 키우려고 이렇게 좀 놔뒀는데 여기서 도장지가 또 올라오려고 해요. 이거 지켜봐야 돼요. 이런 것도 지금은 안 따줄 건데 계속해서 또 나올 겁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비가 오고 또 이제 그러면서 수분 공급이 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여기도 이제 봐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열매순들이 계속해서 큽니다. 이런 애들 그냥 따주는 거예요. 그래야 요 주가지 키우는 새순가지 쪽으로 영양분들이 가고 큽니다. 자, 이런 애들은 지금 많이 컸죠. 이 옆에 이렇게 딸랑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이건 열매순입니다. 실질적으로 얘네는 따줘도 되는데 지금 그래도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따주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겹순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위부터 이렇게 새순가지들이 겹순가지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고 얘네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따먹을 수 있는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가지를 키우는 거고, 열매순들은 이런 애들은 좀 워낙 또 비대하게 크네요. 이런 애들은 제가 따주겠습니다. 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요 나무로 빨리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주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거는 아침에 살충제 살균제를 좀 다시 한번 소독을 해줬어요. 지난주에 약간 해줬는데 벌레들이 예를 들면 이런 잎에 똘똘 말려가지고 안에서 이제 알을 깔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 이제 다 잡아서 이렇게 이제 갉아먹는 게 없게끔, 예, 새순 나오면 새순도 갉아먹거나 아니면 새순을 똘똘 망쳐가지고 더 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또 다 갉아먹었죠. 예, 애벌레 내면서 그 벌레들이 조금씩 기어다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갉아먹고 그러는데 걔네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새순가지에서 나오는 새순들은 멀쩡하게 크니까 이렇게 이제 잡아준 겁니다. 자, 또 다른 쪽에 있는 사과대추나무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